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의 의뢰로 시작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을 받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모의평가 문항을 만들어서 학원에 넘긴 교사 20여 명이 검찰에 넘겨진 건데요. 이 가운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토진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출제 정보를 문항 거래에 이용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사교육 카르텔 취재한 배아정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우선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경찰이 어제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 현직 교사 24명이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거나 허위 자격으로 평가원 출제의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총 69명을 입건해 수사했고 그중 절반이 안 되는 29명의 수사를 1차 종결했습니다. 이 중에 24명이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겁니다. 수사는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처음으로 의뢰했습니다. 8월에는 경찰이 자체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자체 첩보 내용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팔고 그 대가로 고액의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관련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현지 교사들이 문항을 팔고 또 돈까지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송치된 현직 교사 24명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항 판매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제 유출 1명, 출제위원 자격 위반이 19명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34명인데 이 중 10명은 중복 혐의를 받고 있어 24명인 겁니다. 문항 판매 14명부터 보면요. 이 교사들은 대형 입시학원 등의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팔고 한 문항당 평균 1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문항 난이도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사에서 밝혀진 것만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 넘는 기간인데요. 가장 많은 문제를 만들어 판 교사 A씨는 혼자서만 수천 개의 문제를 팔고 2억 5,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문항 판매한 이들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교사 A씨는 또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검토진으로도 참여했는데요. 여기서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이용해 문제를 만들어 특정 사교육 업체 2곳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가 모의평가에서 주제, 소재 등 주요 키워드를 가져와 거의 100% 유사하게 문제를 만든 것도 있다고 밝히며 문제 유출 혐의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네, 매우 정말 극히 일부의 사례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 사교육 업체 평가 문제를 유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수능은 시험지가 배포되기 전까지 출제자가 외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의평가는 시험 전 출제자가 나와서 40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경찰은 그 사이에 범죄가 이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아직까지 조직이나 세력을 확인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치된 24명 모두 개인의 문제라고 본 겁니다. 아는 선생님을 통해서 접촉하거나 학원이 선생님을 물색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자격 위반으로도 모두 19명이 송치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안이죠? 네, 수능 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 사유 중 하나인 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업서를 집필한 경험을 허위로 기재한 겁니다. 상업용 수험서 집필 경험이 있다면 출제본부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를 속이고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겁니다. 후보자가 자격 심사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평가원이 이를 심사하는 과정이 허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가원은 작년도 2024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추후 검증이라는 단계를 추가해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져서 벌어진 일인데, 자, 현직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경찰은 문항이 모의고사나 수능과 유사한지와는 상관없이 판매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교사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에서 밝혔는데요. 경찰은 피해자들이 문제 판매는 징계 사유가 될지언정 형사처벌 사안인지까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경찰청이 교육부로 수사 결과를 통보했으니 이제 교육부는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징계 요구를 발송하게 됩니다. 아직 징계 요구 발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후 징계 심의와 권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네. 징계 사유는 물론 이 형사 처벌 사안까지도 되는 문제인데 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사에선 사교육 업계와의 유착 의혹이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고 또 수능 출제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출제에 활용했던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입시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이 정부에선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일단 교사들의 겸직 금지 조치를 강화해서 사교육과 유착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현행법상 현직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영리 행위는 금지 대상인데요. 문제는 어디까지가 금지되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교원의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사교육 업체에서 강의나 출판, 문항 출제 등에 관여하면 돈을 받든 받지 않든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든 제재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들은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관련 활동을 조사해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을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자체 규정해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했는데요. 최근 3년 안에 교과 문제집을 집필하거나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출제 검토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네, 물론 이 법과 원칙을 어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우리 입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배아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